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재생 목록 의사법학론 제10강 의료 종사자의 직무 범위 중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간호사의 면허 범위는 간호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사는 첫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 셋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및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의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여기서 간호 업무는 독자적 업무, 보조적 업무, 대체적 업무 및 지도적 업무로 유형화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독자적 업무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임무 영역을 말합니다. 간호 업무 중에서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요양을 위한 간호는 역사적으로 간호사의 본질적 임무이자 법률상으로는 간호사의 독점적 임무이기도 합니다. 요양을 위한 간호는 의사가 행하지 않아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는 없으나 진료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약보조, 입욕보조, 환자 신체의 청결 유지, 배뇨 배변의 보조, 분변의 처리, 위생관리, 수술 후의 경과관찰, 환경관리 등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특히 입원시설의 현장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활동과 그와 같은 간호활동은 수레의 두 바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이상적인 수술, 치료 처치를 시행하여도 그간의 요양생활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질환이 적어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심리적 측면에서 요양상의 간호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환자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 고통, 고뇌에 대한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면에서의 간호를 완전히 무시할 경우 간호사는 왕왕 환자로부터는 백의의 악마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원 환자의 병실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도 가지지 않은 간호실습생, 간병인, 자벽인 등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직종의 사람들은 행위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간호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요양상의 간호에 있어서도 간호사나 경우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수족이 되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을 위한 간호에 대하여는 진료보조에서와 같은 의사의 지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여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병원에서 의료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의 간호는 주치의의 치료방침에 근거한 일반적 지시에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요양상의 간호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항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상의 간호에 있어서는 간호의 전문성과 책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요양간호에 의사의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양간호에 대하여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간호사의 요양지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의사의 지시가 없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면책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의사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간호사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지시가 있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둘째,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간호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견해와
간호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근거로서는 간호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간호 임무의 독자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간호사는 의사와는 달리 24시간 계속적으로 환자와 접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점 및 간호사의 관찰과 판단 및 의견은 의사가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경청할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요양간호는 간호사의 주체적 임무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주체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요양간호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간호사는 요양간호 자체는 간호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간호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만 과실이 있는 한 그 지시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간호가 불충분하였고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여 간호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가 부적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간호 업무 중 독자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는 간호사에 의하여 당연히 수행될 수 있지만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조무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에 의하여도 수행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도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는 간호 업무는 본래의 주도적 업무관계로부터 보조적 업무관계로 변경되게 됩니다. 본래의 보조적 업무를 포함하여 간호 업무가 보조적 업무관계에 서게 되는 한 의사 등의 주도적 인력과 간호사 등의 보조적 인력 사이에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급자인 간호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조적 업무란 의사의 지시를 정당한 업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임무 영역을 말합니다. 간호 업무 중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료의 보조란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보조행위를 말합니다. 진료란 협의의 진찰과 치료 이외에 질병의 예방 완화, 조산, 시험 등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 광의의 진료를 의미합니다. 진료의 보조란 진료행위는 본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임무이지만 간호사가 행하여도 환자에게 위해가 가하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간호사가 행하여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료의 보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보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를 보조하도록 한 것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능력이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의 보조는 간호사 이외에도 치과 진료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체열과 생리학적 검사에 있어서는 임상병리사, 물리요법과 작업요법에 있어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는 의사 등의 주도 인력과 간호사 등의 보조 인력의 협동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협동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의료의 내용에 따라 변합니다. 의사의 주도성과 간호사의 보조성의 상호관계는 수직적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로부터 수평적인 분업과 협동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한편 간호사의 과실 책임에 있어서도 간호사의 독자성이 약하여 진료상의 주도권을 가진 의사의 책임 속에 포함시켰던 과거와는 다른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업과 협업이 도입되어 부문별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가정간호 등 간호의 영역이 확대되고 간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그 독자성도 명확하게 되어 독자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수평적 분업관계가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료의 보조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간호사 등에 의하여 보조가 가능한 상대적 의료행위와 의사치과 의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어 보조가 불가능한 절대적 의료행위로 구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라는 자신의 행위 범위를 일탈하여 의사치과 의사의 고유한 행위 영역, 예컨대 진단, 수술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른바 간호사의 진료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특히 전문 간호사에게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취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제와 그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 마취 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취 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았을 뿐이지 의사의 면허를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간호사의 의학적 판단과 기술에 있어서 인체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우려가 없는 범위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 그 자체는 본래 의사의 책임하에 의사 자신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기한 현대의 의료는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의 의료에서 보조자의 조력이 불가결하게 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책임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의 보조라 함은 당연히 의사가 주체로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보조한다는 말의 의미에 있습니다. 보조한다는 의미는 돕는다는 것이고 의사가 행하는 진료에 조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료의 본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본행위와 부수행위, 본질행위와 비본질행위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행위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부수행위는 일반인이 하면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지만 간호사의 의학적 판단과 기술을 가지고 하면 인체에 위생상 위해를 미치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의사는 옆에서 지시만 하고 실제 행위는 간호사가 한다든지 또는 의사는 전화상으로 설명만 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그 자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조자들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쌓은 유자격자들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지배하에 보조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상대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에 의한 진료의 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에 의한 진료의 보조가 가능한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대적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간호사에 의한 진료의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 개념의 한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자의 구별은 불필요하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보조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참여를 인정한다면 보조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판례의 취지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진료의 보조가 금지되는 것은 절대적 의료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시 내지 보조하는 방법과 태양 내지 그 범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조자에 의한 진료의 보조의 합법성의 근거는 의사의 지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의 보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합니다. 진료 행위는 의사 측과의 사안 의사의 독점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지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지시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그 방법은 불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의사의 지시는 진료의 보조의 행위를 행할 것을 명하는 일반적 지시와 진료의 보조의 행위의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 감독으로서 행하여지는 구체적 지시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진료의 보조는 일반적 지시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지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진료의 보조는 구체적 지휘 감독으로서의 구체적 지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지시는 실체상의 지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료의 보조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그것이 의사 측과의 사안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구체적 지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한 우려가 없는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 지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등에 의한 지시 등과 같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지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의료기기의 사용은 준비행위, 보수관리 및 실제 조작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행위나 보수관리에 관하여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시가 있으면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료에 있어서의 조작은 의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요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 업무란 의사를 대체하여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임무 영역을 말합니다. 간호임무 중에서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를 말합니다. 지도적 업무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임무 영역을 말합니다. 간호 임무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 또는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말합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13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전문간호사는 1973년 신설되어 실시되어 오던 분야별 간호사를 2000년 의료법 개정에서 그 명칭을 전문간호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의 도입 당시의 분야별 간호사는 세 분야가 있었습니다. 한편 소위 진료보조인력 또는 의사보조인력으로서의 PA는 간호사의 신분이지만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행하는 이른바 의사라는 점에서 진료의 보조의 형태로서 진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A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진료보조의 형태가 아니라 단독적으로 진료행위 그 자체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의 번역어를 진료보조 간호사 등으로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용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PA는 현행법상 해석론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입법론으로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